최근 한국 국방부가 20226 국방중기계획에서 미사일 전력을 강화하겠다고 하자 유튜브 채널 무기의 황제TV 본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댓글, 관심 표현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한국의 군사력을 평화했던 일본의 대표적인 우의 인물이 한국의 미사일 전력을 경계하는 칼럼을 게재해 눈길을 끄텄습니다. 이 칼럼이 일본 우익의 목소리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국의 미사일 개발에 대한 일본 우익의 목소리 엿볼 수는 있습니다. 한국의 국방부는 지난 9월 2일에 공개한 2022에서 26 국방중기계획에서 전방 이잠재적 위협에 대비해 핵심 표적에 대한 원거리 정밀 타격 능력을 확보해 안보 위협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겠다며 타격 수단을 다양화해 이동식별 4대 텔 등 전략 표적에 대한 신속 정확한 타격 능력을 향상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군 당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따른 억제력 확보 차원에서 향후 5년간 미사일 전력을 고도화하기로 했으며 미사일 강국으로의 변신을 예고한 것입니다. 국방부는 특히 더 얼리, 강하게, 정밀하게 발사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하겠다면서 파괴력이 증대된 지대지와 함대지 등 다양한 미사일을 지속적으로 전력화하겠다고 명시하기도 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중기계획에서 앞으로 개발 및 전력화할 미사일의 세부 재원 등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군이 작년에 시험 발사에 성공한 최신 지대지 탄도미사일 현무사의 탄두 중량이 2톤이며 사거리가 800m임을 고려할 때 이번 중기계획에 등장하는 주요 표현들은 그보다 성능이 향상된 미사일 개발에 나설 것임을 시사한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일각에선 탄두 중량 최대 3톤의 신형 탄도미사일 개발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무기 체계는 기본적으로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에 대응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사시 북한군의 도발 원점이 될 미사일 기지나 장사정포 진지, 최근 한국 국방부가 20226 국방중기계획에서 미사일 전력을 강화하겠다고 하자 유튜브 채널 무기의 황제TV 본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댓글, 관심 표현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한국의 군사력을 평화했던 일본의 대표적인 우의 인물이 한국의 미사일 전력을 경계하는 칼럼을 게재해 눈길을 끄텄습니다. 이 칼럼이 일본 우익의 목소리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국의 미사일 개발에 대한 일본 우익의 목소리 엿볼 수는 있습니다. 한국의 국방부는 지난 9월 2일에 공개한 2022에서 26 국방중기계획에서 전방 이잠재적 위협에 대비해 핵심 표적에 대한 원거리 정밀 타격 능력을 확보해 안보 위협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겠다며 타격 수단을 다양화해 이동식별 4대 텔 등 전략 표적에 대한 신속 정확한 타격 능력을 향상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군 당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따른 억제력 확보 차원에서 향후 5년간 미사일 전력을 고도화하기로 했으며 미사일 강국으로의 변신을 예고한 것입니다. 국방부는 특히 더 얼리, 강하게, 정밀하게 발사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하겠다면서 파괴력이 증대된 지대지와 함대지 등 다양한 미사일을 지속적으로 전력화하겠다고 명시하기도 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중기계획에서 앞으로 개발 및 전력화할 미사일의 세부 재원 등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군이 작년에 시험 발사에 성공한 최신 지대지 탄도미사일 현무사의 탄두 중량이 2톤이며 사거리가 800m임을 고려할 때 이번 중기계획에 등장하는 주요 표현들은 그보다 성능이 향상된 미사일 개발에 나설 것임을 시사한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일각에선 탄두 중량 최대 3톤의 신형 탄도미사일 개발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무기 체계는 기본적으로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에 대응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사시 북한군의 도발 원점이 될 미사일 기지나 장사정포 진지, 국방부는 함대지 및 잠대지 미사일 전력 고도화를 통해 전략적 은밀성과 즉흥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초음속 미사일 개발과 관련해선 주변국의 해양 접근 억제 능력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뿐만 아니라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 등을 염두에 둔 표현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이 외에도 국방부는 전술지대 지휘도무기 KTSSM의 실전 배치를 서두르는 한편 전술함대 지휘도탄과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의 추가 개발 및 전력화 등을 통해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의 입체적 정밀 타격 능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KTSSM은 북한군의 방사포 지하갱도를 무력화하기 위해 열압력탄을 사용하는 무기입니다. 한국의 이러한 미사일 전력의 강화에 이제는 일본의 우익들도 경계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일본 우익 인사 중 한 명인 아비루 루이는 쌍케이 신문의 해외 홍보 매체인 재팬 포워드 자판 포워드에 한국의 미사일 위협이란 칼럼을 게재하여 한국의 미사일 전력이 이제는 일본에게 큰 위협을 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2019년에는 일본 화장품 브랜드인 DHC TV에 나와 한국이 없다고 곤란해지는 나라는 한국도 없다라고 발언했으며 지금까지 독도 및 위안부 관련 문제 등으로 수차례 논란을 일으킨 인물입니다. 그럼 이 칼럼의 전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작년 9월스가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아베 총리가 기초를 놓았던 위협 억제력의 강화를 위해 적 기지에 대한 공격 능력을 획득하기 위한 헌법 개정에 대한 논쟁은 거의 진전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민당조차 헌법 개정에 목소리를 내지 않는 반면 연립 여당인 공명당은 완강하게 저항하고 있습니다. 자민당은 다가오는 총선을 앞두고 공명당으로부터 선거 협조를 우선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나라가 국가 안보에 대해 이렇게 느긋해도 괜찮습니까? 최근 외교안보 문제에 관련된 고위 정보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언론들이 지난 5월에 개최되었던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의 엄중성을 보도하지 않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협정 이전에 한국은 탄도미사일의 개발이 사정거리 800km 497마일 이하로 제한되었습니다. 제한이 풀린다는 것은 한국이 사정거리에 제한 없이 미사일을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 언론들은 이 문제를 보도하면서 미사일 개발 제한 해제가 고국이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이 한국의 탄도미사일 사거리 제한 해제에 대해 사전에 일본에 통보한 바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정거리의 제한을 없애면 지금부터 한국은 일본 열도 전체를 덮을 수 있는 충분한 사정거리를 가진 미사일을 보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과 일본이 가까운 미래의 전쟁을 벌일 가능성은 적지만 외교적 관점에서 보면 군사력이 강한 나라가 외교적 우위를 점하게 됩니다. 사실 내년도 한국 대선에서 유력한 후보로 뽑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한국을 가로막고 있었던 마지막 사슬을 풀었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일본 고위 관리는 한국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지만 일본 정치인과 언론들의 긴급함이 부족하다라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현재 한국의 대통령과 전직 대통령들은 일본을 적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는 럼스펠드 국방장관이 동의할 것을 촉구하면서 미국 측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습니다. 이후에도 노무현 정부는 같은 노선을 유지했습니다. 2006년 7월에 노무현 전 대통령은 독도 인근 해역에서 한국 해양경비대의 선박이 일본 해양경비대 순시선에 경보 사격을 하도록 허가하고 침몰 위협까지 했습니다. 이 사건은 양국의 위기를 촉발했으며 이 사건으로 한국이 미국의 동맹국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본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게다가 최근 한미동맹 자체도 점점 불안정해지고 있습니다. 전 미국 국방부 차관인 리처드 롤러스는 그의 에세이에서 한미동맹은 2030년까지만 지속될 것이라는 불길한 예측을 했습니다. 보다 로리스는 공격적인 에세이에서 입장을 미국이 취하기 위해 한국에서 결속을 떠난다면 다질 남북한 불불알못 일본에 지적했습니다. 대해 만약 일본에게 만일의 사태가 발생한다면 사람들은 보통 중국과 북한 등을 떠올릴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은 한국이 일본에 대해 어떠한 공격적인 행동을 할 것인지에 대해 알 수가 없습니다. 피해로 2020년 도쿄올림픽 기간 동안 한국 선수들과 언론 매체의 반일 언행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이 한국인들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동북부 재건을 위한 노력을 부정하려 했습니다. 위기를 직시하지 않고 머리를 모래에 파묻고 타조처럼 살 수 있는 평화 정신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우리 일본인들은 이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집권 연립정당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자유를 온전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국가를 이끌어야 합니다. 최근 일본 우익들의 칼럼들을 보면 전에는 안 보이던 몇 가지 특징들이 보입니다. 전에는 헌법 개정을 위해 중국 군사력의 위협을 부각시켰지만 최근에는 한국의 군사력을 부각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은 한국의 국방비가 2년 안에 일본의 국방비를 초월할 것이라는 일본 내의 보도 이후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미사일이 일본을 공격할 수 있으니 일본도 헌법을 개정하여 한국을 선제 타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처럼 일본의 경제력이 절정에 달했던 1980년대의 사고 수준에 멈춘 일본 우익들은 한국의 변화하고 있는 국제적인 위상을 애써 무시하고 있으며 이 칼럼에서 나온 것처럼 현재의 한미 관계에 대해서는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20년 전의 눈으로 한미 관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국이 경제와 군사력 면에서 더욱 강력해지고 자신들이 탄대가 완전히 기울어져야 현실을 깨달을 것입니다.